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캠퍼스의 김명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동산 투자로 부자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최근 23주간 연속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상승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인을 알고 대책이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이러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사실상 20여 년 전부터 일부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인구가 줄어가고 또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반값으로 폭락할 거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폭락하기는커녕 일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그런 것을 예상해 보기 전에 우선 도대체 이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요소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울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은 그 도시 기능상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입니다. 이 중심도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올 한해도 강남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 중에 23%가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투자를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서울이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라는 중요한 뜻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은 국제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 중요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는 그런 도시의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서울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서 활동하고 거주하지만 어쨌거나 200만 이상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중에 특히 기간에 머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또 시민들과 서울 시민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가 작년까지 1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서울은 이제 단지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국제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은 조선 왕조 이래 약 500년 이상 또 근대 100년을 합치면 약 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심도시요 또 국제적인 도시요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펴볼 때 서울의 가치는 결코 약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가치는 점차 더 향상됨으로써 이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고 그 가격은 바로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값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주택의 수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된 반면 여기에 따른 공급은 부족한 상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부동산 수요는 이제 줄어들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공급은 늘어나서 수요 부족은 공급 부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서울의 많은 주택이 주거 환경이 오래돼 있어 여건이 악화되어 있고 새로운 주거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치로도 보면 오히려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요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하나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과 그 다음에 황금성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분석해 보면 가장 그 밑바탕에 그 자산 가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2억, 3억, 4억 심지어 수억씩 시세 차익이 발생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자산 가치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노후 대비용으로 노후에 있어서 가장 믿을만하고 든든한 자산 가치로서 주택, 특히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에 큰 일이 닥치더라도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급할 경우에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유동성 자금입니다. 시중에는 약 한 1000조 이상의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자금은 투자할 곳을 찾아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본시장이 발달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 또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 또 여차하면 황금성이 강한 그런 물건은 역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가치를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득 측면입니다. 암만 좋은 부동산이 있고 투자 수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자기 이 자본 또 타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소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수십만 명 이상의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득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하려는 그런 욕구가 부동산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의 교통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KTX를 통해서 전국에서 2시간, 3시간 이내로 다 서울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또 심지어 저 강릉까지, 경강선까지 이제 KTX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은 향후 GTX 시대가 열려서 2020년대는 GTX A, B, C 노선, 특히 우리 D 노선까지도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불과 30분 내에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특히 가까운 수도권과 전철이 9개 전철 노선이 각종 얽혀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은 대단히 경쟁력 있는 도시고 투자의 매력을 갖는 도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입니다.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하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교육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학교들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학생들이 여기서 서울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하고 여기서 또 다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9번째로 생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다시피 서울은 요소요소마다 재래시장, 또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이런 시장들과 생활용품들을 팔고 또 거래되는 시장들이 또 쇼핑센터나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생활이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각종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 환경도 가장 탁월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서울의 행정기관들, 중앙행정기관들이 거의 몰려있고 또 각 전문 행정기관들 또 관련 단체들도 거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계속 지방 육성책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행정 환경도 서울이 탁월하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또 향상되어 나가고 국민들도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또 그 가치가 계속 향상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동산의 문제가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또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와 가격과 또 투자와 또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부동산 문제를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이러한 현상들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지혜로운 또 올바른 투자와 또 실패 없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동산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